일 못한다고 뺀질거려도 부하 직원 괴롭히는 꼰대질을 잘리지는 않습니다. 성폭행, 정치행위, 음주운전, 거액의 뇌물을 옷 벗어야 어린 세 자녀를 둔 9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 관직에 오르면 족보에도 후손들이 지방을 쓸 때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생전에 5급 사무관 직위에 계셨다면 학생 대신 사무관이라고. 안녕하세요. 구청장으로 퇴직한 사막남 김경수입니다. 공무원이 좋다는데 뭐가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공무원도 잘 모르는 공무원의 장점 99가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직렬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 중심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은 정말 어지간해서는 잘리지 않습니다. 일 못한다고 잘리지 않습니다. 뺀질거려도 잘리지 않습니다. 위아래 모르고 시건방 줘도 천방지축 설쳐도 잘리지는 않습니다. 업무는 뒷전에 부하 직원 괴롭히는 꼰대질을 밥 먹듯이 해도 잘리지는 않습니다. 뭐 이 정도는 애교입니다. 이런 꼴통과 꼰대는 어느 직장이든 있으니까요. 대신 대형 사고가 터지거나 큰 사고를 치다 제대로 걸리면 잘리기 직전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더 큰 것은 성폭행, 정치행위, 음주운전, 거액의 뇌물을 받아서 파면 해임급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게 되면 옷 벗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소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살아남는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지성과 인성이 검증된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경우 없는 공무원은 거의 걸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이 좋은 점은 휴직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사기업도 휴직제도가 있지만 공무원은 봉급도 일부 받으면서 남 눈치 볼 일 없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1년 중 60일의 병가를 써도 몸이 계속 아파서 치료가 필요하면 1년에서 2년까지 보수의 70%까지 받으면서 질병휴직을 낼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은 3년까지입니다. 젊은 남자 공무원이 군입대 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근무를 하다가 의무 복무를 위해서 군대에 갈 때 병역 휴직을 내면 경력과 호봉 모두 100% 인정받으면서 행복한 군생활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3년까지 세 자녀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 세 자녀를 둔 공무원이라면 연속으로 9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남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 중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국내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최대 2년 동안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연수휴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의 간호가 필요하면 간병휴직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공무원이든 아니든 배우자가 해외 근무나 유학을 갈 경우에는 공무원인 상대 배우자도 3년에서 5년까지 함께 묻어서 갈 수 있는 해외 동반 휴직도 있습니다. 또 5년 이상 근무를 하면 공무원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개발 휴직도 낼 수 있습니다. 또 본인 의지와 역량만 있다면 3년에서 5년까지 경력과 봉급도 일부 받으면서 유학휴직으로 해외 유학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휴직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는 제도가 참 잘 정비되어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는 아직도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현직에서 근무할 때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2000년에 인사팀에 근무할 때 직원이 신청한 유학휴직을 제가 처리해 준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학휴직은 담당자와 결재권자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돼서 관직에 오르면 족보에도 올라갑니다. 더 먼 훗날의 얘기지만 공직 생활하다가 죽은 후에 후손들이 그 조상을 기억하기 위해 지방을 쓸 때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때 학생 대신에 생전에 사무관 이상의 직위에 있었다면 그 직위를 적어줍니다. 지방은 한지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조상의 상징물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설 추석 때 조상께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낼 때 집안 어르신이 제사 직전에 한지의 지방을 써서 지방함에 붙였다가 제사를 마치면 충문과 함께 태우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조선 초기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전통 제례인 것이죠. 지방은 생전 고인의 위치와 제사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작성법이 좀 다른데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지방 쓰는 것을 예로 들면 현고학생 부군 신이 이라고 적습니다. 여기서 현은 나타날 현자로
고인의 홀령이 지금 제사 자리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고자의 자리는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 즉 제주와의 관계를 적는 위치인데요. 고인이 아버지면 고자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자리는 고인의 직위를 적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부군의 자리는 고인의 이름을 적는 위치인데 남자 조상의 경우는 모두 부군이라고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홀령이 계신 자리라는 뜻에서 신이라고 적습니다. 여기서 직위란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벼슬을 못했으면 학생이라고 적고요. 아마 대부분 학생으로 적힌 지방을 보신 기억이 많으실 겁니다. 대신 아버지가 생전에 5급 사무관 직위에 계셨다면 학생 대신에 사무관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4급 서기관 직위에 계셨다면 학생 대신 서기관이라고 적는 것이죠. 네, 이만하면 공직생활 하면서 바로 득보는 것은 아니지만 훗날 자손들에게 관직에 오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한 번 더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회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지방 쓰는 것 미신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유교 문화의 한 풍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무원의 장점 99가지 중에 정년이 탄탄하게 보장된 직업 안정성, 그리고 대한민국 어느 직장에서도 견줄 수 없는 휴직제도, 그리고 죽어서도 기억되는 공무원의 직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공무원 생활 설렁설렁해도 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하고 쉬운 길로만 가면 인생 무슨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겠습니까? 기왕이면 더 노력하시고요, 더 열정을 쏟으셔서 보다 성공적인 공직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는지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공무원도 모르는 공무원의 장점 99가지 계속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